네, 안녕하세요. 창필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똑같은 1,800만 원 매출을 올리는 그 커피숍 사장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한 분은 나름 대박집이라고 불리는 커피숍 사장님이고, 한 분은 나름대로 쪽박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폐업을 앞둔 사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은 매출임에도 어떻게 흥하고 어떻게 망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초보 창업자들이 처음 상권이나 가게자리나 입지를 고려를 했을 때 어느 부분을 좀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좀 알아보셔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좀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어느 정도 대박집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장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곳은 강원도에 인구가 한 5만이나 될까 말까 한 군단위 상권입니다. 일단 인구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도시랑은 좀 차이가 있는 시골 동네 요 정도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그 군단위 상권의 그 터미널 근처에 프랜차이즈 저가 커피 브랜드가 들어왔는데 이곳은 항상 문전성시입니다.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대용량 커피라 그래가지고 1,500원대, 2,000원대 이렇게 파는 것들이 요즘 많은데, 요즘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아직도 그 군단위 상권에서는 많이 보입니다. 한 2,0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곳은 아메리카노를 한 1,900원 정도 팔고 있는데 한 달 매출이 1,800만 원입니다. 그냥 1,800만이라고 하면은 대단치 않은 매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1,900원짜리 2,000원짜리 커피 팔아서 하루 60만 원 나오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일단 이 커피숍을 운영하는 그 여자 사장님이 얼마를 벌고 계시는지 계략적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 매출 1,800만 원이고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원두를 1kg에 2만 원 정도에 받아가지고 이것저것 로스를 좀 빼고 50잔 정도 나오다 보니까 한 잔당 400원 정도 원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테이크아웃 용기값, 브랜드마다 좀 틀리긴 하는데, 이 사장님은 그 컵이나 뚜껑, 빨대, 거기 들어간 캐리어 이런 거 합해가지고 한 250원 정도 잡으면 한 잔당 원가가 한 650원 정도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쿠폰 행사라든지 이것저것 로스를 가정했을 때 총 매출의 35% 정도를 일단 커피를 팔았을 때 원가로 일단 산정을 해 보겠습니다. 커피 원 재료값이 1,800만 원에 35%, 그러면 63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일단 알바를 2명을 쓰세요. 그런데 인건비를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바쁜 시간에만 쓰다 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면은 2명을 그 파트타임으로 쓰고 계시고요. 월세가 6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각종 공과금이 4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 정도, 그 정도 나와서 종합을 한번 해보면 매출이 1,800만 원일 때 원재료가 630, 인건비가 300, 월세 60, 공과금 좀 어느 정도 그 평균 잡아가지고 한 60만 원 정도 잡으면 순수익을 한 75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거기서 이것저것 더 빠지면 그래도 한 700만 원 정도는 서류상의 계략적인 순수익으로 저희가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카드 수수료나 종소세 같은 국가에 내는 세금을 다 떼어도 그래도 한 600만 원 정도 순수익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창업 비용을 좀 따져봤을 때 그 터미널에 있는 가게가 월세가 60만 원짜리 가게가 보증금 1,000만 원이 들어갔고, 실제 시설비로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가지고 보증금 플러스 시설비 해서 5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한 가게였어요. 일단 5천만 원 들여서 이것저것 다 빼고 장사 경험도 없었던 이 젊은 여자 사장님께서 한 달에 600만 원 이상 가져가면 어느 정도 대박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창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브랜드가 좋아서, 그 여자 사장님이 선택을 한 그 브랜드가 좋아서, 그 프랜차이즈 회사가 어느 정도 능력이 좋아서 그런지 알고 그 브랜드로 창업 문의들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그 집 사장님 나이도 나랑 좀 비슷해 보이고, 나도 경험도 없는데 일단 그 사장님이 성공을 했다고 하고 내가 봐도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나도 맨날 그 집 맨날 들락날락 거리면서 어느 정도 그 사자를 보면서 용기를 얻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긍정 바이러스도 생길 거고요. 그리고 곧 그 바글바글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택하지만 그것을 선택하신 사장님은 이유도 모른 채 얼마 못 가서 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집이 대박이 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결코 그 프랜차이즈 브랜드, 그 브랜드가 좋아서 성공을 한 게 아닙니다. 그 브랜드가 아니라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들어왔어도 아마도 비슷하게 성공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곳에는 세련된 인테리어에 그런 커피숍 자체가 없었고, 그리고 2,000원대 정도밖에 안 하는 그렇게 저렴하고 맛도 괜찮은 그런 커피숍이 없었거든요. 읍내 다방에서도 뭐 맥심 커피 한 5,000원 정도 받는데, 이런 세련된 커피숍이 우리 동네 싼 값으로 판매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생겼는데 장사가 안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일단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없는 곳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가 터미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시골이라고 하더라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미세먼지가 부나 뭐 황사가 날아오거나 아무튼 터미널은 그런 외부적인 영향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일정한 사람들로 붐비게 됩니다. 이걸 인건비 부분에서도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정한 인구가 변함없이 유입되는 곳이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일정한 인구라는 게 중요한데, 오피스가 밀접한 그런 지역에 있는 식당들을 한번 가보게 되면은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사람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한꺼번에 몰리잖아요. 그런데 휴게소나 그런 곳은 물론 몰리는 시간도 있지만 어느 정도 운전을 하시는 분의 스케줄에 맞춰서 조금씩 분산돼서 이렇게 몰리게 되잖아요. 터미널도 마찬가지예요. 그 터미널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한 번에 뭐 점심시간이다, 저녁시간에 이렇게 확 몰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꾸준히 손님들이 들어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외부 환경에 따라서 바뀌지 않고 변함없이 사람들이 꾸준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 포함 2명 정도만 알바를 쓰더라도 그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정하게 들어와 줘서, 그래서 그 정도만 써서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런 상황이 아니면 뭐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면 하루 60만 원 팔려고 해도 4명을 써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그 단가로 60만 원 팔려면 정말 정신 없거든요. 단순히 뭐 아메리카노로 따진다면 물론 그 매출을 하는데 다른 뭐 에이드도 팔릴 거고 뭐 주스도 팔리고 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 아메리카노로만 따졌을 때 10잔이면 뭐 2만 원 정도고 100잔이면 20만 원, 300잔 이상 팔아야 60만 원이 나오는 그런 대단한 금액인 거죠. 정말 장난 아닙니다. 커피로만 그렇게 팔려고 하다 보면은. 일단 세 번째로는 인건비를 한번 따져 봐야 되는데, 일단 커피숍에서 일하는 알바가 일단 가장 만만하다고 여겨서 일반 아르바이트 하려는 그 친구들이 조금 선호를 합니다. 커피숍에서 일하는 걸. 그런 선호하는 직종인데다가 일단 터미널이라서 교통이 좋아서 알바들이 잘 뽑혀요. 교통이 안 좋은 곳에 입점을 하게 되면 사람을 못 뽑아가지고 정말 끌당하는 사장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알바들이 잘 뽑히다 보면은 돈을 굳이 많이 올려서 주지 않아도 잘 뽑히게 되는 거고, 너무 바쁘지도 너무 한가하지도 않게 그렇게 꾸준히 들어오는 손님들 덕분에 알바를 뭐 시간대별로 2명만 써도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시골이라서 도시들보다는 어느 정도 좀 최저임금만 주더라도 잘 뽑힙니다. 그 다음은 네 번째로 임대료 부분인데요. 일단 아까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60만 원입니다. 일단 서울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임대료지만, 일단 그 동네에서는 결코 낮은 임대료는 아니에요. 강원도 시골에서 10평짜리 임대료가 60만 원일 때 우리가 봤을 때 싼 거지, 그 동네에서는 결코 싼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 60만 원이라는 월세는 굉장히 착한 건 맞습니다. 서울이랑 비교를 했을 때 거의 뭐 5분의 1, 뭐 크게는 뭐 10분의 1 그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같은 10평이라고 했을 때. 일단 뭐 결과적으로 커피숍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하려면 이 매장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함께하는 파트너, 프랜차이즈든 어느 정도 협력사를 고르는 그런 협력사든지 그런 곳을 정말 엄선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을 갖추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커피숍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매장 자체가 적어야 됩니다. 독점은 안 되더라도 과점 형태가 돼서 어느 정도 경쟁이 심하지 않은 곳이어야 됩니다. 터미널이라는 곳이 좋은 거는 그 입점을 할 때 무분별하게 입점을 못하게 자기들끼리 어느 정도는
업종 제한을 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 상권이 어느 정도 이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자가 적거나 없는 걸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내가 운영을 하고 있다가도 또 다른 경쟁자가 들어올 만한 그런 가능성이 좀 적어야 돼요. 터미널이라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됐던 겁니다. 또한 사람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쩔 수 없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꾸준하게 유입이 되는 그런 상권과 입지여야 됩니다. 갑작스럽게 잘 되고 갑작스럽게 안 되고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게 되면 손님에게 컴플레인이 돌아온다거나 뭐 갑자기 잘 되면은 막 몰리니까 버벅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때 몰렸을 때 항상 컴플레인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게 컴플레인이 발생하는 경우를 맞닥뜨릴 수 있거나, 그리고 장사가 안 돼서 기껏 뽑아놨더니 손님이 없어서 노는 꼴을 계속 보지 않는 그런 상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알바들이 잘 뽑힐 수 있는 그런 교통이 좋은 상권이어야 되고요. 임대료가 반드시 낮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대박이 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젊은 여자 사장님 이제 2호점 찾아다닌다고 하십니다. 그 2호점 찾으실 때 꼭 이 글을 읽고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번에는 같은 1,800만 원 매출일 때 현재 폐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장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좀 내용이 길더라도 이번 편은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들어주시는 게 좀 비교를 하실 때 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한 번에 이어가는 거니까 끝까지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10만 세대나 인구가 살고 있는 어느 수도권의 신도시의 역세권입니다. 바로 역도 새로 생겨가지고 어느 정도 상권이 형성이 돼 있는 그런 상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배후도 10만 세대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충분한 배후 세대를 갖고 있는 그런 곳이고, 그 중에서도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런 커피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창업을 하시기 전에 이 사장님은 미친 듯이 줄 서서 먹는 그 커피 브랜드를 발견을 했고요. 그 후에 자세히 그 브랜드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창업 문의를 하고 나름대로 알아볼 만큼 다 알아보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내가 알아본 그 브랜드가 어느 정도 브랜드 파워도 있고 소규모로 운영을 했을 때도 어느 정도 경쟁력도 있고 부담도 적을 것 같고, 일단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선택을 한 브랜드라서 뭐 저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그 프랜차이즈 회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게 됩니다. 어지간한 상권에는, 좋은 상권에는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브랜드라서 내가 처음에 원했던 그런 상권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또 내가 따로 또 원하는 상권을 또 얘기를 하면 그 상권에는 권리금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또 투자금이 부족해서 선택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한 1억 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도 신도시 역세권에 있는 그 무걸리 상권의 그 무걸리 가게를 추천을 해주게 된 거죠. 그래서 그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나도 많이 알아봤지만 가맹본부가 정해주는 뭐 몇 군데가 있어서 가보면 다 어쩔 수 없이 신축 건물이었던 거예요. 투자금이 1억밖에 안 되니까 권리금 있는 데는 뭐 갈 수가 없고, 또 어설프게 뭐 1, 2천 박혀 있는 그런 권리금 가면 더 입지도 굉장히 안 좋은 곳밖에 없었거든요. 일단 뭐 본사에서도 이왕 들어가는 거 이 상권에서도 이 정도 되는 자리여야 매출도 나올 거고 오래 버틸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뭐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입지에다가 계약을 하게 된 거였죠. 새롭게 형성된 그런 상권이다 보니까 빈 상가들이 일단 많았고, 무걸리 자리지만 그래도 제일 좋은 자리니까 장사가 잘 될 줄 알고 계약을 하긴 했지만, 일단 이 10평짜리 가게, 코너에 있는 이 가게 월세가 무려 450만 원이었어요. 뭐 이 동네 아파트 값이 뭐 10억에 육박하고, 다른 가게들도 뭐 빠져있는 가게들도 뭐 3, 400씩 하니까 뭐 최고 좋은 자리고 하니까 그래도 이 정도 안 주면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약을 한 거였죠. 일단 뭐 전문가들의 얘기니까 뭐 믿어야지 뭐 어떡합니까. 그리고 옆집에 파리 땡땡땡 빵집도 있고, 또 맞은편에 그 맥도널 땡이라는 그런 패스트푸드 전문점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뭐 내 매장도 잘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계약을 맺은 거니까 뭐 저도 충분히
생각을 해서 계약을 맺은 거였어요. 생각대로 처음엔 잘 됐습니다. 뭐 아직 상권이 형성도 안 되고 아파트 입주도 다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 정도면은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아파트들이 다 차고 상권들도 그 상권에 있는 그 상가들도 다 차게 되면 더 잘 되겠다 뭐 그렇게 기대를 했죠. 그리고 가게를 계약하고 오픈했던 그 첫 번째 그 여름 시즌에 일단 뭐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뭐 인기가 좋았으니까 어느 정도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많다고 뉴스에서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 뉴스를 보고서 바로 사람들이 밖으로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있는 엄마들은 물론이고 남자분들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 뭐 우리 매장은 사실 문 열어놓고 앞에 그 오픈 주방으로 문 열어놔야 좀 장사가 되는데 우리부터도 공기가 안 좋으니까 문을 닫고 영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거였죠.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뚝 끊길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사람들이 유동이 정말 뚝 끊긴 그런 하루하루였습니다. 알바일을 여름보다 한 명 줄이고 3명 정도로 맞춰놓고 나까지 4명이서 이렇게 인원 세팅을 해놨는데 4명이 그 좁은 매장에서 이렇게 빈둥빈둥 노는 걸 보니까 정말 환장할 노릇이죠. 또 이 동네가 새로 생긴 동네다 보니까 알바 뽑기가 정말 힘들어요. 교통편이 안 좋아서 면접 보러 왔다가 막 면접 보러 온 그것만 해도 너무 힘든 거를 알바이들이 알다 보니까 내가 출근하라고 해도 뭐 그 다음날서부터 안 나오는 게 뭐 부지기수고 손님들 몰아닥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시급도 올려가지고 애써 뽑아둔 애들인데 이렇게 황사와 미세먼지 한 방으로 며칠째 손님들이 뚝 끊게 된 거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는데 그해 겨울 정말 힘들고 추웠습니다. 개미 한 마리 안 다니는 거리에 그 사장님도 출근하기 그런데 사람들이 나와서 그 커피를 마시러 그 매장으로 올 리가 없죠. 그렇다고 사무실이 많아서 뭐 직장인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사무실이라도 많으면 뭐 춥든 덥든 바람이 불든 어쨌든 그 회사를 출근하니까 어쨌든 사람이 있을 건데 주택가 아파트 상권이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이 일부러 나와야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그대로 놀아야 됩니다. 매출은 바닥을 찍고 한 달 매출 800만 원을 찍어봤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적자 수준을 넘어서 월세도 못 내고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받은 스트레스 그게 얼마나 컸는지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을 정도였죠. 여름 장사해서 겨울 손에 메꾼다는 커피숍의 속설을 정말 온몸으로 체감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봄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봄이 됐고 점점 매출이 높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도 하게 되는 어느 날 따뜻해지면서 장사가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태까지 버텼는데 우리 가게 옆쪽으로 제가 예전에 창업을 처음 알아볼 때 그때 제가 상담을 했었던 우리랑 컨셉이 비슷한 그런 프랜차이즈 커피숍들이 줄줄이 들어오게 됩니다. 임대료는 또 350만 원이래요. 정말 미치겠더군요. 거리도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월세 차이가 우리랑 비교했을 때 1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내가 사기 맞은 기분? 그런 기분까지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저의 경쟁자가 되는 그 가게, 그 매장도 제가 처음 알아봤던 가게인데 제가 처음 알아볼 때는 월세가 400만 원이 넘었었는데 임대가 하도 안 나가니까 건물주도 일단은 세입자를 구하려고 임대료를 뭐 50만 원 이상, 뭐 100만 원 가차이 임대료를 낮춰주고 우리랑 같은 가격에 우리보다 용량이 더 큰 그런 커피를 팔더라고요. 그쪽보다 우리가 사실 자리가 어느 정도 좀 좋다고 하더라도 손님들은 조금 더 걷더라도 저희보다 좀 더 싸고 양이 좋은 그런 커피를 사 먹으러 가더군요. 그리고 그 옆집으로 주스 전문점이 또 새롭게 들어오고 그나마 매출에 도움이 됐던 주스 매출이 급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프랜차이즈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번에는 지하에 대형 카페가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해에 7월달, 8월달이 최고 성수기였는데 더워도 어떻게 이렇게 더운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했는데 한 달 매출은 1,800만 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이 사장님도 똑같이 1,800만 원 매출입니다. 커피 원가도 똑같다고 가정을 하고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원두 1kg에 2만 원 정도에 받다 보면은 50잔 정도 나오니까 한 잔당 400원의 원가.
그리고 테이크아웃 용기값 250원 이것저것 로스 난다고 가정했을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강원도에 있는 커피랑 똑같이 커피 원가를 35% 정도 잡고요. 그럼 커피 원재료값 35%, 그럼 630만원. 매출이 1,800만원이지만 어느 날은 하루에 7, 80도 나오는데 또 어느 날은 비 오거나 너무 폭염이거나 미세먼지 뜨거나 뭐 기타 외부 환경에 의해서 장사 안 될 때는 뭐 20만 원도 찍어버리니까 뭐 그 사장님으로서는 알바를 그때그때 장사할 때마다 나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2명이 아니라 3명 정도 쓰면서 500만 원 정도를 알바비로 지급을 합니다. 월세는 450만 원이고 부가세는 별도로 45만 원 정도가 별도로 나오게 되고요. 각종 공과금이 신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관리비도 더 높고 아무래도 더 높을 수밖에 없죠. 공과금도. 그래서 내가 안 써도 나오는 일반 관리비까지 15만 원 정도 추가해서 공과금이 정산이 되고요. 그 종합해 봤을 때 매출이 1,800만 원, 그 원재료비 630만 원, 인건비는 500만 원, 월세는 450만 원, 그리고 각종 공과금과 애들 식대까지 합했을 때 100만 원. 그렇게 되면 순수익으로는 그냥 뭐 50만 원 이하 정도밖에 안 남게 되겠죠. 이런 상황은 뭐 몇십만 원 남는다고 나오긴 하는데 그냥 그 사장님이 손에 쥐는 돈이 그냥 없습니다. 7월, 8월이 성수기임을 감안했을 때 여기에 카드 수수료 내고 종합소득세까지 내게 되면은 정말 마이너스가 너무 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사정사정해서 데리고 있는 알바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걔들은 그래도 시간당 8,000원 정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사는데 나는 사장 명함을 가진 대체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창업 비용으로는 보증금 6천만 원에 시설비로 5천만 원 들어서 총 1억 1천만 원이 들었어요. 월세가 높은 만큼 보증금도 높아지게 됩니다. 월세가 450만 원이나 되다 보니까 보증금 6천만 원 정도는 걸 수밖에 없는 거고 시설비로 5천만 원 들었으니까 총 1억 1천만 원. 투자한 거를 회수하기는커녕 지금 그 사장님 월세 낸 지가 오래됐습니다. 보증금을 지금 까먹고 있는 거죠. 이 매장을 누가 인수할 사람도 없고 이 터무니없는 월세를 감당하기도 힘들 거고 얼마 후 재계약할 때 재계약을 안 하게 되면은 손해를 넘어서 일단 원상 복구비로 아마도 철거비만 500만 원 정도는 들어갈 거고 따로 타일이나 이런 걸로 원상 복구를 하려면 도합 1,000만 원 정도는 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주변에 다른 식당이나 다른 가게들 나와 같은 똑같은 커피숍을 차렸던 그 가게들도 점점 망해가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은 그래도 이 사장님보다는 월세가 쌀 수밖에 없죠. 그 사장님이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눈탱이를 제일 세게 맞은 꼴인 거죠. 건물주랑 프랜차이즈 본사는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니까 이득일진 모르겠지만 그 사장님은 정말 아주 하루하루 죽을 맛입니다. 너무 후회가 되고 이곳에 들어오게 만든 그 환경과 그 사람들에게도 너무나도 화가 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대로는 돈이고 뭐고 몸과 마음이 다 상할 것 같아서 현재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이상 두 가지 사례를 어느 정도 풀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커피숍을 차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두 사장님의 사례를 한번 좀 진지하게 한번 따져보시고 내가 어느 곳에 어떻게 들어가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각자만의 기준을 좀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느 정도 성공을 하는 그런 분들이 또 있는가 하면 이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이 어려운 상황을 정면으로 맞아서 크게 실패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모쪼록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초보 창업자라고 하시면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길 바랍니다. 이상 창필직이었습니다.